LG와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시장과 관련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국 엔비디아 본사에서 전략적인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3일이었죠. 산타클라라에서 구강모 회장과 젠슨 황이 만남이 성사가 됐고요. 지난 6월에 서울에서 만난 뒤에 이제는 협력을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LG와 엔비디아가 협력을 하는 분야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 AI 팩토리, 그리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산업군들을 엔비디아와 LG가 손을 잡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기술을 교류하거나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번 협력에서는 실제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1분기에는요. 휴머노이드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루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족 보행,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하게 걸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원 LG 핵심 부품이 여기에 결집이 된다고 합니다. LG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시대에 걸맞게 그룹사들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있는 대표적인 그룹사 중 하나인데요. LG전자가 액추어이터의 강점을 갖고 있고 LG이노텍은 센서,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LG 그룹사들의 핵심 부품이 이렇게 휴머노이드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LG그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건데 미국 공장에서 올해부터 실증 검증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테네시의 세탁기 생산 라인에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하고요.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가정이라던가 상업 공간까지 점점 더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LG와 엔비디아 협력 로봇이 성큼 다가오는 시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히 LG와 엔비디아는요, AI 팩토리와 자율주행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AI 팩토리에 대한 레퍼런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DGX 아키텍처 그리고 베라 루빈을 기반으로 해서 LG의 냉각과 전력, 배터리, IT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내후년 상반기에는 천안으로 확대를 해서 건축 기간을 20%가량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양사가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팩토리 역시나 원 LG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시장에서 지금 냉각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LG CNS와 LG U+는 설계와 운영, 그리고 LS는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기술 검증을 지생하고요. 글로벌 빅테크의 AI 팩토리 통합 솔루션의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모빌리티는 자율주행까지 확장을 하고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본국에서 최대 2척가량의 건조를 승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전부터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대상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를 한 외국 업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조선소를 새롭게 지었거나 기존 조선소를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바로 한화인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와 함께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한 외국의 조선사에게 초기 물량을 허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기 물량 2척 같은 경우에는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화가 선정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2척을 건조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의 현지 조선소에 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전략을 채용을 한 것은 조선업의 재건을 위한 브릿지 전략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의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미국 내 투자라던가 고용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주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15% 관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무역확장법이 적용이 되면서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공급망 보호를 목적으로 이번에 관세가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역확장법이 적용될 때 타겟이 좀 명확하죠. 시장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타겟으로 한 이러한 법률 관세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25kg이 초과한 드론이나 그리고 열화상 드론, 도킹 스테이션과 같이 일부 핵심 부품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부 드론과 부품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고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안보가 민감하지 않은 조금 낮은 일반 드론을 대상으로 25%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유예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2027년 2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적용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일본과 대만과 같이 15%의 관세가 부과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100% 관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동맹국을 중심으로 드론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전쟁이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확대가 될 때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드론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죠. 역시나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은 조금은 저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산 대비 관세 격차가 확대되게 됐을 때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받을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로 우위를 얻는다는 게 실제 수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계약을 체결할 만한 그러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빌 게이츠가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에 1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저 총리와 그리고 국내 굵직굵직한 재계의 회장분들과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석수 총리는 물론이고요. HD 현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과 같이 여러 굵직굵직한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빌 게이츠가 있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차세대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이죠. 지금 캐머럴 1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는 물론이고요. 이러한 건설 허가가 단순히 기대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주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SMR 관련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안에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AI 시대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2030년,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전력 소비량이 2배 이상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데이터 센터를 충족시킬 만한 에너지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원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는데 이게 좀 주목을 받는 게 우리나라 원전이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기도 했고 한수원은요 테라파워에 직접적으로 4천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정부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SMR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정책과 힘입어서 SMR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빌 게이츠가 1년 만에 한국에 온 가운데 SMR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기업의 총수들과 함께 전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을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운용자산은 3,400조 원에 대한 굉장히 큰 펀드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평가액이 39조에서 80조로 6개월 만에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전닉스의 합산 평가액이 20조에서 56조가량으로 지분율은 줄어들었지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평가액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실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줄여냈지만 삼성전기는 강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는요, 지분율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가 자체의 레벨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지분 확대 효과를 힘입어서 3만 달러였던 평가액이 13억 달러까지 강하게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신규 편입에 35개 종목이 들어갔고 25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만큼 세계 최대 국부 펀드가 어떠한 종목을 넣었고 뺐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갖고 있는 종목을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를 줄여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종목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국부 펀드가 담아낸 종목과 덜어낸 종목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직후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증권사들은 어떠한 종목과 섹터 그리고 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머니코드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초였죠. 코스닥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번 일주일 사이에는 코스피가 또 따라 붙는 듯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코스닥에 돌렸던 시선을 이제 다시 코스피로 복귀할 때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한 주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강한 반등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8% 이상 상승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낙폭이 과도하게 나온 뒤에 반등이 나타났고 그 후에는 이익과 수급을 갖춘 대형주를 주목할 때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한 주간 5조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장 직후에 7,000포인트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상단이 굉장히 답답하게 막혀 있었는데 이를 좀 시원하게 뚫어주려고 시도를 했던 오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로 들어가는 건 역시나 이익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코스피의 이익 전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순위 컨센서스는 지금 8조가량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늘어난 게 어떠한 분야에서 늘어났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IT와 산업재에서 강력한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발목 잡았던 게 캐펙스의 투자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샌디스크 또한 지속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AI 클라우드 서버와 광통신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줄지어서 호실적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금융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광폭 행진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대 300조 규모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투자를 하고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이제는 코스피를 바라봐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코스피의 강세장이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주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SK텔레콤과 같이 무선통신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꼽았는데요. 무선통신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요. 우선 미국의 어퍼 C밴드의 경배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이 지금 유력시 점쳐지고 있고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미국에서 네트워크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무선통신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실적의 가시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통신사들은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지국가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고 국내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내년과 내후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면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광통신 기업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광통신에 대한 실적의 가시성과 함께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서비스는요, 6월과 7월 변동성 장세에 역시나 함께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지 펀더멘털은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무선통신주가 배당주가 아니라 이제는 AI 성장주로 바라봐야 될 때다라고 기업의 가치의 변화도 설명을 했는데요. AI 결합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물론이고 이게 이익에 대한 현금 흐름을 더 높여줄 것이고 서비스의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신 관련된 기업들의 가운데서는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LG와 KT는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비는 미국 기업인 어퍼 C밴드를 꼽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비 기업 가운데서 KMW 그리고 HFR, RFHIC 그리고 LRG 아큐버를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장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LG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앵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도 LG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젠슨 황 그리고 구광모 회장 전에도 LG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증권은 LG에 대해서 전자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로봇 사업의 기대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오늘 내놓았습니다. LG는 전자계열사 중심의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20%가량, 영업이익은 무려 92%가량 높아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LG전자와 이노텍의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과 전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원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카메라 모듈과 고부가 반도체 기판에 대한 확대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판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10시에 들려줬던 소식인 엔비디아와 로봇과 피지컬 AI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 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이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에 대한 휴머노이드 개발 기대감 그리고 LG 이노텍, LG CNS와 같이 그룹사를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이 꼼꼼하게 엮여 있다는 점도 하나증권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냉각과 로봇 센싱 여러 가지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AI 솔루션을 만들고 또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는데도 LG 그룹들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LG 그룹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삼성생명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영업가치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지분가치의 하락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우선 순이익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컨센서스를 9%가량 하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특히나 보험 손익이 50%가량 전년 대비 감소를 했는데 손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투자 손익으로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만 손해율 자체가 86%나 상승한 게 실적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본업에 대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계약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신계약 CSM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가량 상승을 했는데 종신보험의 판매가 증가를 했고 금리가 상승되면서 마진 개선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전속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게 삼성생명의 독보적인 매력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속 채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4만 5천 명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게 고마진 종신보험 판매를 할 때 훨씬 더 실적 개선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은 지분 가치가 내려간 영향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적정 시총 같은 경우에 118조에서 88조가량으로 29조 감소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삼성전자와 화재 그리고 증권과 카드를 갖고 있는 이 삼성생명이 주가가 하락되면서 지분 가치 또한 하락한 영향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지분을 8%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요. 적정 가치가 한 절반 정도, 88조의 절반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동성을 함께 맡고 있는 게 삼성생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달바글로벌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실적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의 제목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61%, 매출액이 45%가량 증가한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수익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실적 시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에 실적을 견인했던 시장을 보니까요. 북미, 유럽, 아세안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러시아가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매출의 다각화가 진행이 되면서 달바글로벌의 실적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3분기는요. 선투자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 매출은 1조를 넘어설 것이고 영업이익도 2,500억 원가량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울투자증권이 달바글로벌에 주목을 한 것은 미국과 유럽 시장의 오프라인 유통망의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온라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목표 주가 34만 원을 유지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